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드루킹 김모 씨 첫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김 씨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드루킹 측 변호사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협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자백을 하고 모든 걸 범죄를 인정을 하는데 뭐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어제 상당히 짧게 끝났습니다. 드루킹이 혐의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이 재판의 사실 이 혐의 사실 규명이 아니라 검찰이 준비를 너무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들도 많이 몰리고 방청객들도 많이 몰려서 원래 계획된 인원보다 30명 더 입장을 시켜서 관심은 많았는데 재판은 15분 만에 금방 끝났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순수히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이 검사와 관련해서 묻는 과정에서 이 매크로 시스템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해서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시오라고 이제 검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든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검찰에서 제출해야 되는 이른바 증거 목록도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보강을 해라 해서 16일 날 다음번 재판이 또 열리는데 그때까지 제출해라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고요. 드루킹 김 씨는 일단 빨리 혐의를 인정해서 집행유예로 지금 빨리 나와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좀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을 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검사가 유죄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이렇게 준비를 부실하게 하면은 형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드는데 경찰의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경찰 수사 중에서는 지난번에 이 드루킹 김 씨가 댓글 조작에 지난 1월 달에 사용했던 아이디가 614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보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2290개 정도의 아이디가 사용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되는 게 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 씨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드루킹 씨 측에서 받았다는 500만 원 그 성격에 대해서 이 한 보좌관은 그냥 편히 쓰라고 해서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준 쪽에서는 뭔가 이 빌려준 돈이다.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경찰은 두 사람이 어떤 대질신문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야당은 드루킹 사건 놓고 경찰 또 검찰 부실 수사 문제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온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이렇게 부실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겁니다. 경찰이 내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경수 의원 소환합니다. 김 의원에 대해서 아직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계좌 추적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 조사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반부터 경찰의 수사가 좀 늑장 수사다. 그리고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으로부터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국회는 지금 드루킹 특검 때문에 야당이 지금 장애투쟁하고 있는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만 의사일정은 합의 안 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만 내일인가요? 김경수 의원이 소환되죠? 그렇죠. 내일. 참고인 신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최소한 통화 내역이나 계좌 추적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최소한 그게 없더라도 소환 조사를 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돼 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경찰이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아요. 통화 내역이나 계좌 추적을 이제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 의해서 영장 신청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 신청했는데 4개가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의해서요. 검찰에 의해서 기각됐죠. 그래서 이제 그냥 소환된 상황이라서 김경수 의원이 지금 핵심은
드루킹과 그 2016년도부터인가요? 11월부터 이제 올해 3월까지 예.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한 14개 정도를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이.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시그널, 외국의 이제 서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예. 이제 좀 보안이 강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야당이라든지 검찰 측은, 경찰 측은. 그래서 이 부분이 예. 소환해서 어떻게 밝혀질지. 예. 다시 말하면 드루킹 일당과 공모나 묵인 방조 알고도 그것을 그냥 묵인했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의 핵심일 겁니다 아마. 예. 일단 소환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드루킹이나 김경수 의원이 어느 정도로 가까웠는지를 보려면은 계좌 추적은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통화 기록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기본 아닐까요? 요즘 세상에 휴대전화 다들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세상의 상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우리 국민과 세상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각한 이유가 뭐냐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만큼의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재판 봤잖아요. 예. 검찰은 기소할 충분한 준비도 하지 않고 기소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상한 재판을 지금 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더 문제인지 경찰이 더 문제인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최 교수가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이 정권의 핵심 실세라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 누구래도 검찰이 또는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려면 이 사람에 필요한 사전에 그 광범위한 조사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예. 김경수 의원이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당당한 어떤 진술을 할 건데요. 예. 그러면 그거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순간 면죄부 주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적 여론에 바로 직면하게 될 겁니다. 경찰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특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상황을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수사의 경과나 여러 가지를 보면 특검 논의가 다시 더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인 위반 사항은 이제 뭐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사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이라는 관계는 사실은 뭐 연대 책임까지 물어도 될 정도의 그런 위치인 것 같고 관리 책임이라는 것도 저는 분명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김경수 의원이 입장을 또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신속하게 소환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습니다. 당당하게 소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더 이상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김경수 의원 당당하게 소명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전에 뭐 보좌관이기 때문에 뭐 좀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는 아마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 없이 바로 저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야당의 드루킹 공세 과연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글쎄, 앞서 이제 고 박사도 이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드루킹 문제가 내일 일단 그 변곡점을 맞을 것 같아요. 예. 김경수 의원의 그 어떤 소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김 의원 얘기처럼 정말 정확하게 소명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예. 보좌관과 그 이제 드루킹과의 그 이른바 돈 거래 그것도 좀 말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 채무 관계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냥 편하게 썼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해명된다면 그야말로 특검에 대한 그 야당의 공세가 명분을 잃겠죠. 그렇지 않고 소환조사한 결과 뭔가 여전히 의심적인 게 있다. 그렇게 된다면 특검 얘기는 더 이제 불거질 수 있어요. 더 예. 공세를 더 야당이 강화할 거고 당연히 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나올 수밖에 없죠. 여당은 여기 대해서 방어하는 거고 뭐 이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역시 지금 어쨌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김경수 의원이 정말 몰랐다. 예. 단지 이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혐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묵인했느냐 그게 일단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야권의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야권은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드루킹만 아니라 드루킹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난번 대선에서의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서 예.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의원 개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1월 달에 있었던 뭐 댓글 조작으로 수사가 끝날 일이 아니고 9 대선 전후반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고 특검의 그러한 수사 범위를 적시해야 된다. 예. 이런 것이고 동시에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런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그것도 자기 개인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예. 것은 김경수 의원이 지금 국면의 심각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자, 바른미래당 내일까지 시한을 뒀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을까요? 지금 야3당 공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가장 그 공세를 강하게 해왔는데 예. 여기서 특단의 조치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의원직 사퇴서를 다 모아가지고서 예.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투쟁을 한다든지 예. 뭐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저는 야권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일단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단의 조치라는 게 뭐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예. 뾰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지금 어쨌든 특검에 대한 그 공세수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겠죠. 일단 예. 상황 보고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특단에 조치했는데 내일 사실 별게 없으면 없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또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점도 있죠.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이 정치자금 관련 의혹을 놓고 계속 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지원받았다 주장하는 운전기사 현재 성남시청 공무원이었다가 사표를 바로 며칠 전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출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쨌건 현직 이제 성남시청 공무원인 것이죠. 예. 이 운전기사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1년 정도 이 은수미 후보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이 사업가 이 씨로부터 뭐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기타 뭐 차량 운행에 필요한 지원 이런 것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그만둔 2017년 5월 이후에 4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3일 예. 이제 성남시청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이 된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은수미 후보는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있었고 성남시장은 이제 이재명 그렇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운전기사는 성남시청 대중교통과의 이제 버스 행정팀에 소속이 돼서 예. 뭐 단속 업무라든지 민원 처리 업무 이런 것을 맡고 있는데 은수미 후보는 그런 과정에 그 채용 관련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예. 그 운전기사가 2017년 5월에 그만둔 이후에 한 번도 만나거나 어떤 뭐 접촉을 한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채용 과정에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분명히 뭐 의혹 수준인데 그게 이제 의혹이 어디까지 또 커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수미 후보에 대한 공천 재심 여부가 관심인데 관련해서 백혜련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니 은수미 후보 자체는 재심 건의에도 재심 논의에도 은수미 후보권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재심권은 없습니다. 아니 그 재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논의를 한다면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재심권으로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백혜련 대변인 재심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딱 걷습니다. 하지만 내일 최고위에서 재심 여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백혜련 대변인의 마지막 대목이 중요하죠. 예.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은 선당우사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 공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 추이를 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론은 이미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후보들이나 당내 관계자들이 이거 좀 부담이 자꾸 커진다라고 걱정할 정도로 이 사안이 이미 커져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최고위가 이를테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리로도 못 막는 사태. 예. 지금 이게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 여기서 좀 더 커지기 전에 어쨌든 자체 조사는 어느 정도 됐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서라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예. 예. 지금 저런 사건들의 성격이 말이죠. 예. 지금 저 자체로는 무슨 큰 범법행위나 이런 쪽하고 연관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거에 관련된 공천 문제잖아요. 예. 대개 이제 과거의 모든 선거도 보면 말이죠. 여야 정당의 그 선거 승리는 공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공천은 누가 이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냐의 문제,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했느냐, 공정한 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근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상당히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민주당의 공천이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 당선과 상당히 연관되는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내의 공천 과정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초기에 저런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 간다면 분명하게 소명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뭔가 미심쩍게 계속 간다면 은수미 전 의원에 관한 거는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그렇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 전반적인 선거의 결과를 의식해서라도 민주당이 좀 명명백백하게 이게 문제가 없다면 국민들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분명하게 설득할 수 있는 걸 제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당내에서 이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당의 비판이나 공세가 문제가 아닌 거죠. 당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상당히 정치적 정무적으로 여론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한 이틀 전이죠. 중랑구청 구청장 예비 후보자가 이제 당 대표한테 좀 위협을 가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중구청장 예비 후보도 전략 공천 철회라 하면서 뭐 약간의 욕설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서울 시내 강남 서초 송파하고 중구하고 중랑구만 유일하게 한국당 구청장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탈환을 하기 위한 과연 전략 공천인지 아니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힘으로 전략 공천이 된 건지 선거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청와대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한미연구소 예산 중단 지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죠. 홍일표 행정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꽤 오래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연구소에 20억의 예산 지원을 하면서 연구소장 갈아라 또 38로스 센터장 갈아라 뭐 이런 압력이 있었고 결국은 존스 홈키스대에서 자존심 상하다. 우리가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해서 한미연구소 폐쇄 결정을 그쪽에서 먼저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너무 크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홍일표 행정관의 개입 정황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거취를 빨리 결정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이제 비로소 청와대가 대기발령을 내렸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중쩡한 대기발령이 아니라 홍일표 행정관 스스로 사표 내고 얼른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설명하기는 홍일표 행정관이 아니라 그의 부인이 한미연구소에 맞습니다. 1년간 예산 지원 받아서 갔다 오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러저러하게 뭐 압력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 이 사람이 지금 감사원에 있으니까 감사원 자체 그 조사 과정이니까 남편을 대기발령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뭐가 본말인지에 대해서 물론 형식 논리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홍일표 행정관이 더 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빨리 거취 결정하는 것이 정권을 위해서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 후보자 금감원장으로 취임을 했었죠. 그분의 이제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이제 그 장모 국장 그 감사원의 홍일표 행정관의 부인이죠. 장모 국장이 이제 김기식 전 원장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이제 보좌관 했다라는 그거겠죠. 뭐 계속 이제 압박을 하면은 자신이 어떤 해결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메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청와대
청와대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닐지 모르겠으나 홍일표 행정관 개인이 만약에 관여했다면 이거는 위법성에 가까울 수가 있죠. 그래서 청와대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권이 여러 가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권력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뭐 홍일표 행정관 얘기에서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는 얘기 중에는 한 6월경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그 인사점검을 해서 개편하겠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요인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정상회담이나 후속 조치들 때문에 지금은 인사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은 이제 1년도 되어 오니까요. 전체적으로 청와대와 내각 전반을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의 인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